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의 이병근입니다. 시장이 급격한 또 반등세를 보입니다. 유럽에 대한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강세 이런 것들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 것 같은데요. 유럽발 호재의 어떤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1950선을 간단히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오늘 금일장을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자면요. 코스피는 15.87포인트가 오른 1957.50포인트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세를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97%가 올랐어요. 약 1% 가까이 올랐는데 5.83포인트가 오른 608.0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10선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요. 자, 코스닥의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코스닥을 이때까지 강하게 끌고 왔던 주도주군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물인터넷에 오늘 약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코콤, 지금까지 굉장히 너무 강했던 종목이죠.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하락의 주도세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약 쪽이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그 바이오 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았다고 간략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강하신 분 오늘 나오셨습니다.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셀트리온 잘 갑니다. 네. 예.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기분 좋죠. 수익도 많이 내드리고 있고, 예. 뭐 더 갈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예. 야, 이거 참, 셀트리온이 이렇게 강하게 가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역시 멘토님이 성견지명이 좀 계속 있으십니다.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줬죠. 예. 네. 좀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또 다른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다른 예. 종목도 한번 열심히 또 찾아봐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좀 더 치고 나오세요. 자, 이정수 멘토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좀 하시죠. 예. 뭐 어떤 인사를 드릴까요? 예. 종목이든? 아니요. 뭐 어떤? 한 주 만에 뵙는 거니까. 예. 뭐 늘 한 주 만에 저희 배웠잖아요. 뭐라고요? 늘 한 주 만에 예, 늘 한 주 만에 하죠. 그런데 이제 인사를 좀 하시는 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시장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외 악재가 거친 하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대외 악재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있고 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건도 있고, 그런 이제 해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악재가 완전히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거친 건 아니죠. 예. 그렇지만 좀 얼마 전에 이제 영종대교에서 안 좋은 사고가 있긴 했지만, 그 안개가 조금 그래도 좀 거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잘 아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부분에서의 휴전협정이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열이 받아서 연필을 꺾어 부러뜨렸죠. 프랑스 쪽과 독일 이렇게 4자 회담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잘 좋게 나왔습니다. 별일 없이 그냥 잘 휴전협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어요. 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냐면 당장에 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 문제인데 유럽연합에서 해결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 회의를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겠죠. 이게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엔저 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환율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저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외 악재가 확실하게 거쳤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대외 악재가 확실하게 거친 하루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좀 잡아줬고 코스피도 빨리 코스닥처럼 좀 랠리를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뭐 시장 너무 불안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뭐 이틀이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도 호재는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네. 종목 차별화 장세 지속. 네. 이 부분이야 늘 뭐 말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상. 근데 지난주에는 사실 대형주가 좀 괜찮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요, 대형주는 이제 반등세지만 약세를 준다 말씀드렸고, 개별주들이 차별화가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계속적인 차별화가 지속이 될 거다. 가는 것만 계속 가는 시장이 될 거다. 개인들은 재미가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 말씀드렸죠. 그 대형주 지난주에는 보셔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니요, 대형주는 반등권인데, 반등권이지만 여기는 좀 약하다. 아, 네. 예, 예.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종목 차별화 장세가 계속 네. 지속된다. 네. 그럼 이 차별화 장세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오늘 이제 갖고 나온 이슈거리도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잘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약바이오 쪽. 네, 제약바이오가 이제 굉장히 테마군들이 많거든요. 예, 헬스케어도 있고, 줄기주도 있고, 바이오시밀로도 있고 있는데, 이제 이쪽 제약바이오들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지금 김소연 멘토님이 가져오셨던 셀트론도 그렇지만, 예. 시장을 좀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도 될까요? 예,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에서 이제 저도 이제 종목들을 쭉 봤을 때에서, 그 전에, 어제가 만기 날이었죠, 어제. 그러니까 만기 지나기 전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지수 선물 249. 그 자리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 변곡점이라고 공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 선물 249를 지지한 상황에서 이게 지수가 움직여줘야지만 지수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좀 계속적인 약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변곡점이,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주초까지 월요일까지 변곡점인데 오늘 수급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지금 잠깐 여기 이제 수급 부분 지금 차트로 띄워놨는데 오늘 기관들이 865억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기관들이 865억을 들어온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방송 얘기했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항상 개인들이 계속 사는 시장에서는 항상 개인들이 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곡점에서 개인들이 오늘 매도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오늘 상승을 보여줬고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제가 코스닥은 600선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606은 넘어가기 쉽지 않다라 말씀드렸지만 변곡점에서 바로 오늘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게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지수 선물 코스닥 지수가 606을 넘어서서 608 그래서 이제 고점이 610을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개인들한테는 이게 좋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공개방송에서 회원님들한테 회원님이 아니라 공개방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체감이 좋은 사람들 1을 치라 그랬고 체감이 안 좋은 사람은 2를 치라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8, 9명이 2를 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극심한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갖고 있고 강한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좋다라는 얘기예요. 순환매 종목보다 좋은 업종군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업종군 내에서 순환매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 약한 종목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자, 606을 넘어서 608로 올라갔죠. 이게 좋아야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단이 계속 높아지면 떨어질 때에서 크게 다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진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김선우 멘토님처럼 지금 수급 구조, 아까 전에 봤던 개인들이 매도하는 구조에서는 계속 시장은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어떤 종목군으로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문제는 이 이후에 이게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빠지게 되면 개인들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지게 되면 개인들은 위험해진다. 네. 근데 종목 차별화 장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그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 지금 순환매로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순환매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만 간다고 해서 그쪽에 너무 또 집중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른 쪽에서 지금 또 사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또 빠졌다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이해도를 좀 높이자면 결과적으로는 성장 산업 쪽은 어떻게 됐든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고, 네.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은 빠지면 올라오기가 힘든다는 얘기가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 장세, 여기서 개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뭐 위험해진다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이쯤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망설이는 개인들을 위해서. 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예. 개인들이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 나올 때 순환매 종목에서 개인들이 위험하다는 얘기는 왜?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계속 빠지는 종목들이 계속 약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계속 그런 종목을 산단 말이에요. 저점 있는 종목들을. 예. 예를 들어서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걸 계속 사면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개인들이 물려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 물려 있는 개미족 같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싸다고 지금 시점에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근데 그 네. 개미라는 발언은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이게 순수한 일반인 투자자. 예, 일반인 투자자라고. 네, 순수한 일반인 투자자들이, 예. 순수한 일반인 투자자들이 계속 물려서 들어가 있는 거, 수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바위텍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기관들이 계속 사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저점을 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올라갔다고 개인들은 그런 종목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예. 그게 문제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자, 일단 수급상 그리고 실적상 문제가 있는 종목들을 리스크에 늘 두고 보자는 얘기를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찌됐든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그 좋죠.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사실은 투자를 우리가 좀 망설이게 만드는 것도 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럼 적극적인 좀 투자를 한다면, 지금 셀트리온 같이 또, 강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그렇죠. 참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오늘 제약주들이 난리가 났어요.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뭐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고, 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 사야 되는 건가? 이제 뭐 춘절 효과는 끝난 것 같고, 카지노주들은 아주 그냥 망한 것 같이 주가가 빠지고 있고, 화장품주들도 잘 가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은 시선은 또 이쪽 제약주들로 간단 말이죠. 이 제약주들을 정말 사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스닥 지수 말씀드리면서 한 600포인트가 약간은 조금은 고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틀 맞추고 틀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지수는 정말 잘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코스닥이 탄력을 받고 지금 현재 강한 기관들의 매수 힘입어서 상수적 분위기를 또 탈까?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업종을 봐야 될까? 요거를 좀 제가 보는 업종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춘절 이후부터 해서 봐야 될 업종 중에 하나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도 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의 투자 얘기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아마 상승을 좀 주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해보고 뭐 대표적인 종목들 이슈를 좀 드려보자면 뭐 원익IPS 같은 경우 최근에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죠. 네,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말도 안 되게 빠지고 있는 발표는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PSK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꾸준하게 이슈를 받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이슈가 나올까요? 아마 또 어쩔 수 없는 개별 장세가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봄 관련 수혜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저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미 추천을 드렸던 뭐 자전거 관련주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제가 잡아놨던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삼천리 자전거를 들 수가 있겠죠. 자, 삼천리 자전거도 천천히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이슈는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 따라서 뭐 사실 속사정은 그리 썩 깨끗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조금 날씨가 포근해지는 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계절형
영향에 따른 이런 모멘텀을 보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녹스의 인수가 좀 됐어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도 있었고 대주주가 또 물량을 던졌던 안 좋은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도 2분기도 실적은 꾸준할 것이다. 근데 이 이녹스가 알톤 스포츠를 왜 인수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 속사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톤 스포츠를 제가 자세하게 아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전거에다 혹시 연성회로 치우시나 싶어요.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러네. 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김지욱 멘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전거에다 연성회로 기판을 신기 해서 이녹스가 알톤 스포츠를 인수했다 이런 얘기를 근데 거꾸로 인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우리 전문가님들도 활짝 웃고 있는 만큼 너무나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전문가님들 수익률이 다들 좋으셔서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좋은 만큼 또 시장보다 더 월등한 수익률들을 기록하고 계신 전문가님들과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슈 화면으로 보고 와서 또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미녀를 좋아해. 여성을 자극하는 종목이 코스닥 랠리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형, 미용기기 등 뷰티 관련주가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 루트로닉과 하이로닉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각각 24%, 51%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여기에 한스바이오메드와 인바디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여성들이 관심을 보이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수술, 다이어트와 관련 있는 대표 업체로 여성들의 미용 투자가 늘어날수록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흐름은 고령화와 웰빙, 소득 증가 등의 변화에 따라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을미년 활짝 웃는 여초시대, 과연 여심 잡는 종목들도 함께 웃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뷰티 관련주에 대한 막상막하 멘토들의 숨겨진 전략이 전격 공개됩니다. 예, 여심은 잡아야 되는데, 남심은 왜 잡자는 얘기가 없을까요? 그죠? 왜 우리 여성분들만 이렇게 편애하는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참 억울합니다, 사실상.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요새는 남자분들도 화장을 많이 하세요. 하시나요? 예. 김선윤 멘토는 지금 네. 쌩얼이신데. 네, 저 쌩얼입니다. 예, 쌩얼이세요. 쌩얼이신데도 잘생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웬일로 이렇게 띄워주시고. 늘 띄워주고 그랬습니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늘 항상 김선윤 멘토님을 위한 방송을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정수 멘토님께서는 살짝 옅은 화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 얘기 저도 화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제 어떤 미용 쪽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용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사실상. 꼭 여심만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남자분들의 예전에는 사실 남자분들 뭐 화장 그래봤자 스킨, 로션, 그죠? 그렇죠. 네. 거의 기초였는데 요새는 뭐 색조도 좀 하고, 그죠? 그러니까 볼터치도 좀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로션이고 스킨이고 아예 안 바르고 다니는데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서서 저도 먹어가는지 화장품 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써요. 하나도 안 쓰세요? 하나도 안 씁니다. 네. 근데 여기 눈가가 약간 살이 트더라고요. 예. 긁어서 떼내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우리 김선윤 멘토는 서도둑 김선윤 멘토시잖아요. 네, 그럼 더더욱 피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민손이 화장품 바르십니까? 예, 저는 SK2만 씁니다. SK2? 예, 저는 소중하니까요. 완전 고가 화장품이죠. 예. 예. 아니, 그래서 피부 관리 더더욱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자세하게 좀 보고 있는데. 건조하세요? 요즘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예. 예전 같지 않아요. 좋은 제품들 많습니다. 특히 SK2? 보습 효과가 뛰어난. SK2? 예, 그렇죠. 그런 SK2? 제품부터 너무 비쌉니다. 예, 보습 효과가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그렇죠?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혹시 화장하세요? 화장이요? 예. 화장품 바르죠. 화장품. 사용하고. BB 정도는 뭐 가끔 바를 때 있고 안 바를 때 있고. 사실 저도 귀찮아서 잘 안 바르는 편인데 안 바르면은 이제 트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건조해서 그러면 기름기 있는. 근데 이정수 멘토님 화장품은 뭐 쓰세요?
저요? 네. 베이비 로션? 아, 예. 아주 피부십니다. 예. 자, 이 얘기 해봐야 되겠는데, 제가 잠깐, 딴 얘기를 좀 넘어갔던 이유는요, 일단,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특히 미용 관련주들이, 지금 보면, 뭐,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진짜 사실 오를 때는 너무 올라서, 사실 접근하기 좀 망설여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자, 다들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 종목들이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또 매출도 막 계속 올라가죠.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참 그렇고, 근데 또 가는 종목만 또 가는 시장이고, 또 여기에 요즘 들어서 또 바이오 이쪽 뭐 제약이나 헬스케어 쪽이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고, 참 고민이 됩니다. 약간 좀 개별주 이슈로 맞춰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은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먼저 결론인데, 자, 요즘에 그렇죠. 뭐 대표적인 종목들 몇 개 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갱년기 제품 관련 내추럴 엔도텍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적인 조정을 거치고 나면 상승을 하고, 차트를 보시자면 조정을 거치고 나면 상승을 하고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은 꺾일 가능성보다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하수호 관련주죠? 그렇죠. 네, 갱년기 하수호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살펴보자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형붐 따라서 뭐 중국에서 뭐 사고가 나고 우리나라에서 뭐 또 성형하신 분들 중에 뭐 5년에 뭐 몇십 명이 뭐 전신마취로 죽는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는 않죠. 네, 계속 들어서 또 제품은 팔리기 마련이고 계속 올라가겠죠. 더 많은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데, 또 중국인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성형을 하러 이제 가면은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해서 코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냥 의사분들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하라는 대로 다 한답니다. 네, 알아서 망쳐도 되는 거군요. 그건 아니겠지만 네. 너무 네. 믿는다는 거죠, 그만큼.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중국 사람들이 한 번 오면은 거의 뭐 아주 돈다발을 들고 온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예멘토님은 경제권을 그 사모님이 두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예. 철저하게 저는 맡고 있습니다. 예. 잘하시고 계시네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주머니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소득도 많이 높아지셨고, 우리 어머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또 많은 제품들이 또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갈 수밖에 없겠다. 뭐 딱히 종목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계속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대를 반영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의 여권 신장이 좀 많아진 데다가 또 여성 인력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소득도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좀 인기를 끄는 듯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야 뭐 이제 사실 저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 대다수 경제권은 아버님이 지고 계셨죠. 남자분들이 지고 계시는데, 요새는 김선윤 멘토님의 얘기처럼 대다수의 경제권은 이제 여성분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마케팅 전략들이 대기업에서도 이제 굉장히 주력으로 잡고 있다는 거, 그 부분들도 아마 소비 촉진에 대한 한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혹시 결혼하시면 경제권을 부인에게 드릴 겁니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 줄 것 같아요. 그게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게 평화. 그렇다면 크게 착각을 하시는데, 꼭 경제권을 준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권을 넘기는 순간 오히려 네. 그 평화는 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예, 다시 한번 그게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네. 예, 요 얘기는 네, 잠깐 네, 네. 줬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신가 봐요. 네. 예,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네. 과연 어디까지 이래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고 계속 매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꾸준한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메디톡스부터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영 관련주도 많이 갔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도 많이 가는 애들은 많이 갔죠. 근데 헬스케어 관련주든 아니면 서영 관련주가 다 간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안 간 게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추천주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는 필러 관련주거든요. 근데 왜 메디톡스랑 그다음에 왜 필러 관련주, 그러니까 보톡스 관련주랑 필러 관련주 중에서 왜 메디톡스 같은 보톡스죠. 그러니까 보톡스가 왜 그렇게 많이 갔느냐를 좀 따져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러는 이제 보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형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문턱이 좀 낮아요. 근데 보톡스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가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굉장히 강하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필러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필러 관련주들이 못 간 애들 중에서 아직 뉴스가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노려봤으면 좋겠고, 히든카드 종목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제약주 관련주들도 보면은 그 필러가 뉴스가 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직 움직이지 않은 필러 관련주를 여러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왜 이제 그런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성형 관련주 이런 애들이 왜 지금도 많이 갔지만 왜 앞으로도 더 아까 예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볼 수 있느냐 말씀드렸을 때 제가 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초 시대가 당돌했다. 오늘 이제 그 이슈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된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정된 얘기를 좀 벗어나서 중국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좀 자료를 갖고 온 게 아마 그 CG로 지금 아마 나갈 수 있으면 나가면 좋겠는데 지금 나갈 수 있습니까? CG를 보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인구수가 굉장히 많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당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오는 그 중국인들이 성형 인구가 극히 아직도 많이 적다라는 데 그 중요도가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한류 열풍이 일어서 많이 이렇게 오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이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이 잠재적인 성장률이 굉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미래에 봤을 때 계속적으로 성장성은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 섹터가 다 성장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아직 주목받지 못한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그런 종목군 위주로 살펴본다면 결코 위험할 것이 없다는 얘기도 덧붙여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은 시장에서 계속 뉴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욕을 하죠. 그죠? 모르고 있는 사람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악재성 기사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재성 기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군들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나면 그때부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군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 이슈 이렇게 좀 짧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자들의 얘기가 아니라서요. 특히 여초 시대에 대한 얘기라서 가히 그렇게 썩 좋은 기분은 아니라서 좀 짧게 끊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것도 보시다가 또 여성분들이 발끈하실까봐 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주제 여기서 좀 끊고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막성막합 투명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또 한 번 기염을 토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현재 45.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우, 셀트리온 1등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잠시 뒤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다음은 이정수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시그네틱스가 오늘장 10.22% 급등 마감하면서 현재 44.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프라웨어 종목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다음 주 월요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이게 바로 급등 종목의 힘입니까? 예, 2, 3위 모두 오늘 급등 마감한 종목들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45.5%. 예, 이제 2, 3위가 40%대입니다. 그죠? 이정수 멘토의 시그네틱스가 44.9%로 3위. 4위는 조민규 멘토의 GNC 에너지가 28.2%. 그리고 5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2.7%입니다. 예. 야, 그럼 오늘 1위는요. 예, 장대진 멘토를 못 꺾었네요. 한국주철관이 여전히 47.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예, 이정수 멘토 하루 만에 또 뒤집어 놨습니다. 그죠? 118.7%의 누적 수익률로 1위 재탈환 성공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103.7%로 2위. 3위는 장대진 멘토가 82.6%로 예, 1, 2, 3위가 이제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번엔 명예의 전당인데요.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각각 금메달, 은메달 차지하고 있고요. 손대성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멘토님들 수익률이 뭐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좋았지만 멘토님들의 수익률이 월등하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윤 멘토님부터 일단 AS 좀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트리온. 놀랍습니다. 그죠? 예. 저도 이렇게 오늘 상한가까지 갈지 몰랐는데요. 예.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까 전에 또 갈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 오후 2시 되니까 얘가 오늘 잠기겠구나 싶더라고요. 예. 그 느낌 났는데, 갔던 이유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그러니까 렘시마가 레미케이드를 복제한 약이에요. 근데 레미케이드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는데요. 레미케이드 약을 이제 보통 특허가 만료가 되는 약들은요, 약간의 약 성분을 바꾸거나 효능을 좀 바꿔가지고요, 재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심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렘시마의 미국 진출이 빨라졌다.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기관들이 128만 주가량을 싸그리 매수를 해줬어요. 자, 유럽 판매는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4분기 11월이었을 겁니다. 12월 초였나요? 일본과 멕시코에 판매가 들어갔고, 유럽도 이미 약 6개국 이상에서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2월은 전부 다 팔리고, 미국은 더 빨라지겠죠? 화이자가 호스피라 잡아먹었고, 호스피라가 북미랑 유럽 판권 가지고 있으니까, 렘시마 약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6월이나 8월이었는데, 아마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기관들이 놓치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좀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장중에 300억 규모 전환사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실 거 아니에요. 300억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음 주 월요일도 주가가 아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화요일도 올라갈 것 같고요. 아마 한동안은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또 제발 부탁드린 건 지금 이제 수익이 45%인데 이제 12월부터 이 종목을 담았어요. 12월 거의 초부터 계속 회원들과 같이 담았던 종목이거든요. 12월 초부터 해서 계속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 배당 받으시는 분들 방송에서 계속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계속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같이 말씀드렸어요. 공개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배당까지 약 50%인데 목표가 같은 경우를 제가 이거를 6만 원 받지만 이젠 6만 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예멘토님이 5만 원 넣으면 안경을 벗으라 이 얘기를 농담 삼아 했는데 제가 8만 원 넣으면 벗겠다고 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8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8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한번 먹고 요거 한번 정리하던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8만 넘었으면 안경 벗으신 건 확실한 거죠? 그땐 기분 좋게 먹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만 원이면요. 자, 그리고 뭐 광동지약이랑 삼천리 자전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수익도 좋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곧 붕어눈을 보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붕어눈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보고 싶은 저 안경 뒤에 저 눈, 저희가 꼭 벗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수 멘토님, 시그네틱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예. 오늘 좀 강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짤막하게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IT 부품주 쪽에서 시그네틱스가 오늘 강세를 보여줬죠. 봤더니 이제 수급을 보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아마 수익률이 지금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지금 수익률이 지금 거의 뭐 3% 이내에서 있는데 사실 김소연 전문가의 셀트리온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정말로. 예. 왜냐하면 뭐 상대방의 종목이긴 하지만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고요. 왜 떠듬으세요, 갑자기? 아니, 왜냐면, 예, 제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셀트론이 너무 좋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자, 먼저 시그네틱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네틱스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시그네틱스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최근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제에서 한번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또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바로 차별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면요.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보니까 지금 누가 사 들어왔습니까? 기관들이 또 다시 오늘 68만 주로 들어와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차별화 시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차별화가 시장이 되면 개인들은 체감이 안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 있는 제 종목을 갖고 있는 이 포트 종목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차별화 종목에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계속 보유고요.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ICD가 있죠. 자, ICD 같은 게, 자, 이건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ICD. 자, ICD도 IT 부품주입니다. 사실 아까 전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라 말씀드렸지만, 이런 IT 부품주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자, ICD를 보기 전에 유언 컨택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방송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면 이제 종목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립니다. 자, 이걸 보니까 여기 저점 대비 여기서 올라갈 때가 80% 올라갔죠. 사실 있죠.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 저점 부분에서 추천을 해서 80%까지 올라간 상태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끝까지 가져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예멘토님이 그때 끝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저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미지를 좀 잡아주셨는데 유행어. 끝까지 보유하라는 이 종목이 바로 100% 올라갔죠.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시그네틱스와 ICD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ICD도 지금 60일선에서 분명히 해서 눌리고 지금 유형 컨택처럼 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CD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보유하고 있다면 끝까지 보유하셔도 된다. 뭐 믿고? 자, 그냥 믿으면 안 되겠죠.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수급을 보니까 지금 누가 들어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죠. 조금씩이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면 이것도 양호하다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시그네틱스 다음으로 IC 다음으로 이제 NK인데 자 NK는 최근 뉴스를 보면 이 공매도 부분에서 대차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잡혀 있어요. 그거는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자 NK 종목은 자, 또다시 저점 라인을 다시 형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바닥형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N자형 목표치를 아직 남겨놓은 상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보유하시란 말씀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못 갔던 이유가
뭐죠? 공매도 때문에. 근데 그 대차 거래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지금 3일째 줄고 있고 오늘 정도가 조금 대차 거래 좀 들어왔겠지만 계속 90만 주씩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도 보유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교체하고 싶다면 추천 종목 쪽으로 교체하시면 되면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상시 EDP인데 여기 나온 게 지금 윌비스가 나와 있는데 이거 사실 윌비스가 지난번에 제가 포트 종목으로 지난번인가 없앤 걸 알고 있거든요. 윌비스는 아니고 상시 EDP입니다. 상시 EDP. 자, 상시 EDP 같은 경우도 지금 60일과 20일선에 지지가 되어 있으면서 이것도 차트가 양호합니다. 이것도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선 라인은 이제 4,200원 정도 라인으로 이제 다시 아마 그쪽 라인으로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 차트가 양호하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움직임이 좀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보유하시면 되고요. 아마 4,800원 정도로 아마 제가 목표가 드렸는데 거기까지 보유하셔도 된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프라연대. 자, 인프라연 오늘 이제 종목 포트 교체로 인해서 이제 매도를 하지만 요것도 지금 죽은 종목이 아니에요. 전저점이 살아있고 이중바닥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서 수급 쪽에서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도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포트로는 교체를 하지만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전저점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7,180원 정도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상세하게 AS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정수 멘토님을 멘티 하시는 분들은, 멘티님들은, 좀 상세한 이 AS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서, 대응 전략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오늘, 네. 히든카드,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셀트리온의 효과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네. 추천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잘 가야 되는데 셀트리온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강연회로 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부산은행 갖고 나왔습니다. 네. BS금융지주라고 하죠. 네, 요즘 가지고 나와봤어요. 여러분 BS금융지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종목. 그냥 뭐 딱 이름 들면 이거 왜 갖고 나온지 아실 겁니다. 그냥 뭐 딱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지. 그래, 네가 가능하던 포인트가 뭔지나 한번 보자라고 생각하실 건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께서요,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좀 강조하셨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포인트가 좀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산권, 이쪽 지방권의 분양시장, 특히나 부산의 그 분양시장은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 쪽은 난리도 아니죠. 분양권 하나 어떻게 따보려고 막 줄 서 계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그런 부분. 경기랑 이쪽 서울권이랑은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좀 맞춰봤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들의 좀 매수세인데 차트랑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주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니까 엄청 많이 밀렸어요, 최근에.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뭐 11월부터일까요? 네.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최근에 탔는데, 최근의 수급 상황을 제가 조금 주목을 해봤거든요. 최근 수급 상황을 보니까, 보죠. 자, 한국콜만네, 죄송합니다. 볼게요. 네, BS금융주를 열어보니, 보이시나요? 기관들이 오늘 30만 주, 목요일 45만 주, 화요일 63만 주, 갑자기 기관들이 매수를 팍 늘려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채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생길 만큼 굉장히 많은 수급 상황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싸그리 끌어 모았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까지 여기 자리에 있다. 이 정도 있으면 안 되죠.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과 차트의 바닥 확인과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올해의 은행주들의 성장성을 맞춰본다면 괜찮지 않을까. 중형 은행주 중에서의 새로운 강자. 이미 강자였지만 한 번 더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매수가랑 좀 잡아 드릴게요. 자, 매수가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14,6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17,000원 정도 제가 잡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3,500원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 BS 금융지주 잠시 뒤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정수 멘토님의 히든카드. 근데 이정수 멘토님은 들고 오신 히든카드를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왜 그렇죠? 예. 이거 혹시?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히든카드 제시해 주시고, 네. 투자 포인트, 가격 전략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약바이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삼성에서, 그러니까 5개의 신수종 사업으로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을 민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태양전지, 자동차전지, 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인데 이쪽 관련주 쪽에서 그러면 하나를 해야 되면 사실 종목들이 많이 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고 온 이 안국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를 목표가를 크게 잡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요거를 좀 짧게 잡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으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으로 다른 쪽으로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요걸 좀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 말고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대한유팜 같은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세원셀로텍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그다음에 조화제약이라든지 안국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아직 그렇게 많이 날아가 있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안국약품을 뽑은 이유는 자, 차트를 보면 최근에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거래가 실린 장대양봉이 있죠. 거기서 거기를 지지를 하고 60일선 지지를 하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특별하게 나쁜 수급이 없었어요. 최근 수급을 보면 기가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 수급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그저께까지 해도 이게 바로 일양 이익 패턴이라는 건데 이 장대양봉 여기 시초가 가격을 보면 13,200원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패턴주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한 종목들 조금 이제 적어왔는데 대성미생물이라는 이제 구제약 관련주가 있고요. 메디포스트 줄기제약 관련주들이죠. 그리고 바이넥스, 마크로전, 점백스, 그다음에 HLB,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마찬가지 줄기세포 이쪽 관련주들입니다. 굉장히 강했죠 오늘. LG생명과학도 강했고 CTC바이오, 한미약품 이제 이쪽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바이오시밀러들이 왜 이렇게 강하냐면 아까 셀트리온도 그쪽 관련주지만 왜 좋게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뭐냐면 말 그대로 복제약이요. 제네릭. 그렇죠? 그쪽 관련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는 이쪽 제약 바이오 쪽이 다 강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안국약품을 들고 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제약이기 때문에. 자, 내용을 살펴보면 안국약품은 무슨 관련주,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냐면 자, 호흡기용제, 그 다음에 종합소화제, 소염 진통제, 순환기용제, 이제 시력개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비콤.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제약회사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성형 관련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필러 쪽으로 해서 이제 뉴스가 좀 나와 있는데, 성형 관련주 쪽으로 이제 필러 관련주들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 좀 강세를 보여준 구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또 30% 상승. 그러니까 회사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재무제표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아까 좋다라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것도 지금 CG로 분명히 나가 있을 겁니다. 영업이익 쪽으로도 분명히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부채 비율도 봤을 때 부채 비율도 굉장히 작아요. 34% 정도로 굉장히 적고 유보율도 1935%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의 흐름으로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 힐링, 그 촉진 의료기기 리주 힐러라는 그런 이제 필러 성형 관련주 쪽으로 새로 사업을 진출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 앞으로도 더욱더 증대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은 이제 숨어 있는 성형 관련주 혹은 그리고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전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발굴하시면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안국약품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매수 가격은 자, 차트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13,700원 잡고요. 목표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10% 정도 나올 텐데 요 정도 한 15,000원 정도 보시고요. 자, 손절 가격은 13,200원. 좀 짧게 잡았죠. 매매 패턴으로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 좀 짧게 잡은 것뿐이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있게 매매 패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수 멘토님의 안국약품 얘기 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안국약품 왜 응원할 수밖에 없냐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안국약품에 대해서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예. 상한가를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안국약품 쪽에 숟가락을 살짝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선 멘토님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요. 예,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나마. 예,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고 있어요. 아시죠? 표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소도둑 김선윤 멘토의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 애쓰셔서 이렇게 또 좋은 종목까지 가지고 나와주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